네, 안녕하세요. 저 감사합니다. 고성이란 지역에 제가 좀 처음 와봤는데, 정말 좋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일단은 좀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명회를 열심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자리까지 어쨌든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봤을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EBSI 사이트의 활용법, 어떠한 좋은 컨텐츠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EBS에서 과학탐구 영역 대표 강사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능 화학 1과 화학 2를 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다룰 내용은 첫 번째는 수능 화학 1, 2의 특성. 제가 화학 강사니까 화학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특성과 관련된 전략 같은 것들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공신이 뭐죠, 여러분? 그쵸? 공부를 정말 잘한다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법을 정말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곧 시험이 다가오죠, 여러분. 어떤 시험이죠? 6월 모의평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럼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성적에 따라서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마지막은 이제 EBSI 사이트에는 중요한 컨텐츠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에게서 정말 도움이 되는 다 팁들이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지금 보여지는 문제는 무슨 과목일까요? 그쵸, 너무 쉽죠. 제가 이미 목차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제가 화학 강사니까 이제 화학 문제를 준비했을 거다 예상할 수 있는데, 일단 얘는 화학 1일까요, 화학 2일까요, 여러분? 화학 1이에요. 화학 1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 좀 싫어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일 것 같은데, 오른쪽은 해설이에요. 보시면은 뭔가 계산적인 역량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로 또 수학 문제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2018 학년도 수능화학원 문제가 되겠고요. 그 두 번째 또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무슨 과목 문제일 것 같아요? 얘도 화학이에요. 그쵸? 화학인데 얘는 언제적 문제냐면 1999학년도 수능 문제예요. 근데 놀랍게도 얘는 해설이 없어가지고 제가 해설지를 직접 썼는데 두 문제는 같은 테마를 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원의 같은 주제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시간 지나니까 많이 복잡해진 형태로 문제가 바뀌었구나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문제. 자, 얘는 이제 화학원 했으니까 화학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화학도 문제 역시도 쉬워 보진 않습니다. 역시 계산적인 역량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이제 설명했을 때 많은 학생들은 또 화학원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또 화학2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느낄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화학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구나. 선택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구나라는 거 느끼실 텐데 사실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전반적으로 또 그게 완전히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일단은 그 편견을 깨드리기 위해서 각각의 과목의 특징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 1이에요. 자, 일단 모든 과목은 그렇듯 개념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아야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겠고, 그 두 번째는 방금 문제 봤지만 뭐가 좀 필요할까요? 그쵸? 기본적인 특징은 계산 능력 약간 필요해요.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뭐 수학을 잘해야 화학을 잘한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요리해서 문제에 적용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문제풀이 과정 중에서 약간의 산수 정도가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 특징은 수능 문제는 정말 출제 패턴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수능화학 1 같은 경우는요, 매년 뚜렷해요. 총 몇 문항이죠, 여러분? 당연히? 20문항이죠. 그 중에서 대다수의 대략 17개 정도의 문항은요, 중하위권 학생들도 맞힐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냥 단순히 개념을 묻는 문제 또는 연계교들을 통해서 자료 분석을 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정도로 출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세 문제 정도가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실 텐데 대표적인 이제 단원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방금 봤던 문제가 이 테마에 속하는데 금속의 반응 양적 관계 4나원원 세 번째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화학을 선택한 학생 혹시 있나요? 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원들이잖아. 익숙하죠? 자, 이 문제 왜 어렵죠? 직접 좀 듣고 싶은데 왜 어려울까요? 이 문제가. 네? 네, 왜 어려워요? 쉽지 않죠, 분명히. 그쵸? 뭐 쉬운 학생은 없을 거예요? 제가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즉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되게 제각각이에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유형은 정해져 있긴 한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상황이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적용이 힘들어서 어렵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 근데 정말 희소식은 공부하시면서 아셨겠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뭘 통해서 나와 있지만 기출분석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따 학습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화학투의 특징인데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화학투 선택한 학생 있나요? 그렇죠. 아까 오면서 복도에서 만난 학생인데 제 수능특강 강의를 지금 듣고 있다고 아까 사인을 받아갔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극소수의 정말 귀한 학생들인데요. 일단 화학투의 특징을 직접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투 과목에 비해서는 개념의 양이 많지는 않아요. 이건 장점이죠. 근데 문제는 약간 다른 부분은 단원이 보통 통합된 문제로 개념이 출제가 됩니다. 즉 개념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2, 3단원 특히.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여러 개의 개념을 여러 단원을 걸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개념 간의 연결고리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당연히 화학 문제니까 약간의 계산 능력 필요하겠죠. 공식이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화학 원에 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도 문제 영역부터 보시면 얘도 정해져 있긴 해요. 즉 출제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기체 반응의 양적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화학 평형, 세 번째는 반응 속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얘 역시도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사실 이유는 아까 화학원과 같습니다. 문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펼쳐질 수 있는 그 응용 스펙트럼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접근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또한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는데 뭘까요? 그렇죠. 기출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화학어가 약간 다르게 교과서의 실험이나 탐구활동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또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실험 과정을 좀 이해하시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특징이에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화학원이나 화학투는 둘 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특징? 출제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뚜렷해요. 매년. 그렇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매년 새롭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해결 방법도 있어요. 그 해결 방법은 기출 분석이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학원, 화학투를 포함해서 또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도 많을 거니까 전 과목에 통하는 공통된 학습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단계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기출 분석, 그 다음에는 실전 대비 단계가 있죠. 보통 여러분 개념 공부는 언제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하죠? 언제? 겨울방학 때 많이 하죠? 여러분 예비 고3 될 때 겨울방학 때 아마 개념 공부 집중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학기 초까지 3월까지 아마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6월 모의평가 전까지는 기출 분석을 통해서 배웠던 개념의 좀 폭을 늘리는 그러한 훈련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9월 모의평가 이후부터는 이제 파이널 기간이니까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면서 실전 능력을 기르게 되죠. 근데 이상적인 지금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인데 학생들별로 단계별 공부 시작 시기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지금 아마 좀 기분 나쁜 학생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개념 아직 안 끝났는데 뭐 3월 초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미 6월인데 어떡하지? 이런 학생이 있을 텐데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들이 문제풀이 한다고 절대로 개념 공부 안 끝낸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넘어가는 것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니까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개념 공부 다시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제가 계속 강조할 건데 기출 분석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출 문제 분석 안 한 상태에서 사소한 문제나 다른 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개념 공부하고 나서 기출 분석이 된 상태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괜찮지만 그 순서를 바꿔서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좀 실력을 좀 다운시키는 그런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단계를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고민을 좀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고민은, 자, 이런 거 많이 저는 현장에서 많이 듣는 내용인데요. 개념 공부는 다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쵸? 많이 지금 느껴지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상황일 거예요. 개념 공부했는데 적용이 안 돼요. 이런 친구도 많을 텐데요. 사실 진짜로 개념 공부를 다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만약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보통 점수가 3등급 또는 이하로 나온다면요. 그때는 분명 개념 공부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개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의 공부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이 하는 공부법이거든요. 주목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스텝은 단권화 노트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단권화 노트 뭐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개념 노트이긴 한데 그 개념 노트를 한 권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개념들을 정리해 놓은 나만의 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일단 당연히 교과서를 정독하고 개념을 숙지한 상태에서 노트를 작성을 해야겠죠.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는 일단 목차를 파악하고요. 교과서에는 목차, 그리고 거기에 있는 키워드를 통해서 단원들 간의 연결고리를 정리하고요. 흐름에 맞게끔 개념을 정리해 나갑니다. 노트 작성을 하는 거고, 그때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 용어나 개념들 간의 연관관계를 잘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화공 같은 경우에는 뭐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기체들의 분자량비는 밀도비랑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되게 최종적인 결론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까지 자세하게 노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를 보시면 인과관계는 이제 매핑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뭐 표나 그래프로 도식화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연관된 개념 있잖아요. 뭐 1단원의 이 개념과 뭐 3단원의 이 개념은 보통 문제에서 같이 출제가 된다 이런 거 있죠. 통합형으로. 그런 것들도 역시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걸로 표시를 해서 관련 개념을 빨리 찾아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특정한 개념 같은 경우에 필요한 설명이 있다면 보충 개념 같은 것들도 같이 정리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노트를 보여드리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수능 만점자 노트예요, 여러분. 자, 어때요? 자, 그냥 얘는 지금 금속의 반응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건데, 뭐 금속의 이온화 경향도, 뭐 기본적인 개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까지를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언어로 문제풀이 과정을 이론으로 정리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개념 노트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요. 이렇게 딱 눈을 봤을 때 전반적인 개념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정리하셔야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반복되는 실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이론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개념 노트를 만드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럼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이것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확인법은 바로 백지 노트입니다. 백지 시험. 자,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보통 수능 만점자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관련 이제 내용으로 소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식을 알려드리면 일단 백지를 준비하죠. 그래서 개념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그냥 자기 자신한테만 의존해서 쭉 써내려 갑니다. 뭐 단원명을 일단 적어놓고 그 단원에 해당한 내용들을 흐름 있게끔 그냥 정리해 나가요. 그럼 정리해 나간 도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개념 노트를 찾아서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또 반복해서 백지 노트를 채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핵심적인 단어들만 우리가 적었을 때도 전반적인 개념의 흐름이 머릿속에 잡힐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념의 흐름을 좀 잡는 연습까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제자 중에 백지 시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강사인 것처럼 집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작은 칠판에다가 이제 판서를 하면서 개념 노트를 정리한 친구가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강의를 하려면 완벽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뭔가 개념 간의 빈 공간도 메꿀 수 있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던 오개념도 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백지 노트 꼭 여러분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공부를 했으니까 문제풀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귀하게 다뤄야 할 문제가 뭘까? 뭘까요, 여러분? 나와 있는데. 기출문제죠,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 기출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사실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은 혹시 아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죠. 그럼 평가원에서 매년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아까 화학원과 화학2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출제 패턴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럼 이미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그 소스는 기존 기출문제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평가원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서 문제에 적용하길 바라는지 이미 답은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출 분석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럼 최상위권들은 어떻게 해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지 일단 볼게요. 자,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겠죠? 풀어보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문제를 풀어 나갈 때 필요한 개념들 있잖아요. 그냥 자신의 머릿속에 의존해서 쭉 정리해 보는 겁니다. 노트에. 만약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개념 노트 활용해서 공부한 후에 다시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이론을 다 정리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자신의 문제풀이법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그 쓴 문제풀이법은 가장 좋은 문제풀이법이 아닐 수 있잖아요. 실전에서 활용하기에는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인강을 통해서 선생님들 문제풀이법을 수집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따라해 보시고 거기서 가장 좋은 문제풀이법을 또 연구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 안배를 위해서 자료와 실전, 이론 암기라고 했는데 말이 어려운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 보기선지가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그 보기선지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이론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을 미리 숙지하고 새로운 문제 만났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암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출분석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만의 문제 유형별 문제풀이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것이다. 네. 이런 정도로 기출 분석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오늘 당장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좀 각각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 하는지 또 금방 그 맥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제 사진인데요. 제 강의에서의 모습인데 일단 동형 기출 문제에 보기 선지를 추가하여라 라고 했는데 제가 직접 강의에서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냥 문제를 풀 때 원래 기출 문제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의 테마에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보기 선지들을 같이 따와서 다지선다 형태 문제로 바꿔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한 문제 가지고 여러 문제를 푼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반복되는 보기 선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보기 선지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 강좌 중에 EBSI 사이트 들어가시면 2020 기출의 미래 강좌에서 이런 식으로 분석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기출 분석 잘 못하겠으면 강의를 좀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나 약점 공략 강좌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교재에 이제 적용하면서 문제풀이 훈련을 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풀이 훈련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수능 만점자의 오답 노트거든요.
문제풀이 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출 분석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정리했냐면 뭔가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내가 왜 막혔는지 그 원인이랑 그 이에 대한 해결책까지 쭉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끔 그런 장치를 마련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석한 내용만 쓰지 마시고 내가 자꾸 틀리는 문제 유형이 있다면 다시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해결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되는지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문제풀이 편이었는데 실제로 수능 만점자 중에 어떤 식으로 또 공부를 했는지를 실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2027학년도 수능 만점자 이영래군의 공부법인데요. 이 친구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최근 기출 문제만 분석한 게 아니라 총 12년치의 문제를 분석해서 그 내용을 연계교재 문제풀이에 적용했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12년치는 엄청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다면 평가원도 있고 또 학력평가 문제도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아까 설명해 드렸던 분석 과정을 거쳤대요. 자, 그때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자신만의 정말 루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문제 풀 때는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만 풀려고 노력했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을 때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해설지에 의존하거나 해설 강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설지의 일부분만 조금씩 보면서 힌트를 얻어 나가면서 어쨌든 자기 자신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끝까지 노력했다고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문제 풀 때 여러분 막히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바로 해설지 보나요? 바로 해설 강의 보나요? 그렇게 하면 사실 경험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정말 끝까지 고민한 후에 풀었던 그 문제랑 비교했을 때 덜 기억에 남습니다. 그 고민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고, 자, 그리고 처음부터 쉽게 풀어낸 문제가 아니라면 그 출제 원리를 익힐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럼 익힐 때까지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중에서 그만의 이 학생만의 나만의 문제풀이법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또 기출 분석했으니까 연계교재 문제풀이에 적용하면서 좀 더 응용력을 키웠다. 그래서 이런 걸 했더니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풀이 편이었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6월 모의평가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6평 이후에 어떻게 여러분 공부해야 될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두 번째 고민입니다. 첫 번째는 자, 6월 모의평가 점수가 잘 안 나왔을 때 좀 우울하겠죠, 그렇죠? 그때는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등급을 올리려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많고, 두 번째는 개념과 기출을 여러 번 공부했는데 여전히 새로운 문제에 적용이 안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 세 번째는 시간 안 배우려는 고난도 모의고사로 계속 연습하면 될까요? 또 많이 질문해요. 분명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아예 정리를 해왔거든요. 자,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자, 자신의 성적이 3등급 이하로 나왔다. 그러면 중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좀 미안하지만 사실은 개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죠? 이런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어디까지가 개념일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 그 글만이 개념일까요? 그건 아니죠. 뭐 화학이나 화학2 마찬가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그 내용만 안다고 해서 사실은 문제 적용이 쉽진 않아요. 그럼 누구나 만점 받을 거 아니에요. 사실 거기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개념이냐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까지가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화학 강사니까 자꾸 화학 문제를 들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뭐 화학원 같은 경우에 뭐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수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뭐 질량 보존 법칙 있잖아요. 그거 누구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양적 관계 문제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그렇죠? 가장 기초적인 개념만 개념문서에 나와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응용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기체 반응 나왔는데 반응 전과 반응으로 봤을 때 부피가 감소하는 반응이에요. 그럼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 개의 실험이 나왔을 때 비교해서 몰수 감소량이 더 크다면 그만큼 반응을 더 많이 한 거고 그만큼 생성량은 더 많아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은 어디 나와요? 교과서에 있어요? 전혀 없어요. 교과서에. 백날 읽어봤자 그냥 저절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그때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강?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오늘 강조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뭐지? 그렇죠.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좀 말로 설명해서 어려울 수 있지만 강의를 보시면 더 와닿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기출 문제를 보면서 아 여기까지가 필요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거를 숙지하셔야 돼요. 거기까지가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언제까지요? 9월 모의평가 전까지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문제풀이 한다고 해서 막 사설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 전혀 도움 안 돼요. 거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했다면 이제 9월 모의평가 이후부터 수능까지의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사실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 기출 분석했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떠한 파트가 약한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주로 많이 틀리는 단원이 있죠. 그럼 이런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역시 기출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때는 뭐 여러분이 양적 관계 문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들만 다 뽑으세요. 학력평가, 뭐 모의평가 그 문제들만 다 뽑아서 걔네들끼리 비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문제풀이 프로세스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그걸 바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약점이 되는 테마를 극복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수능 완성 교재가 나오니까 그 문제 좀 심한 문제에 적용하시면서 또 훈련을 이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네. 네,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여러분, 자, 상위권 학생들. 여기 분명히 또 상위권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럼 최상위권과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이 학생들은 개념 정리됐어요. 그죠? 그리고 기출도 많이 풀어봤을 거고, 심지어 기출문제 답까지 암기하고 있는 학생들 많을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저는 또 워낙 최상위권 학생들 같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지금 놀라울 정도로 기출문제 이런 무슨 몇 년도에 어떤 문제가 몇 번에 나왔고 그걸 데이터 보고 답이 뭐다라고까지 암기하는 시간 되게 많거든요.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만 풀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살짝만 변형돼도 또 새로운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그냥 그 문제를 똑같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계적으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문제를 맛봤다 정도가 되는 거지 실제로 문제는 여러분 당연히 변형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절대로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문제를 풀었다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얘가 변형됐을 때까지 상황까지 생각하시면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포인트는 이미 중하위권들보다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관연도 거의 2013년도부터 최근 문제까지 쭉 분석하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정리했던 문제풀이 프로세스를 계속 좀 최소화시키는 단계를 줄여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문제풀이 부분 알고 있으니까 좀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생략하시면서 좀 더 간결하고 신속하게 문제 풀 수 있게끔 정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역시 중하위권 학생들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연계교재 문제도 올해 거만 풀지 말고 2, 3개년치는 푸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 문제도 좋은 문제 많이 있으니까 고난도 문제 연습하고 싶으면 관연도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9월 모의평가 이후부터 수능 전까지는 당연히 실전 대비겠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새로운 문제로 또 변형된 문제로 문제 해결 능력, 응용력을 키우는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때쯤 되면요. 상위권 학생들은 이러한 특징을 보여요. 몇 년 전부터 그랬는데 선생님들한테 계속 고난도 문제를 요구를 합니다. 선생님 화학원 더 어려운 문제 없나요? 화학2 뭐 더 심각한 문제, 더 어려운 문제 주세요. 새로운 문제 주세요.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노력을 하는데 근데 정말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요. 그런 문제는 너무 어렵게 나온 문제들은 오히려 평가원 그 수준에서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건 좋지만 너무 멀어진 문제는 그 의도에 멀어진 문제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러분 수준에서 이 문제가 좋은 문제인지 안 좋은 문제인지 또 구별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면 눈에 보일 텐데 너무 얘는 복잡하고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과는 유형이 너무 다르다 싶으면 과감히 버리시고요. 그리고 사실 EBS 사이트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문제집 구할 수 있죠. 지금 파이널 기간 나오는 혹시 문제집 뭐 있는지 아세요?
이미 지금 출간된 거는 뭐가 있냐면 파이널 모의고사 있고요. 그리고 곧 나올 만점 뭐 마무리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고퀄리티 문항으로 되어 있는 문제집들도 EBS만으로도 많으니까 차라리 좀 이상한 문제 풀지 말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연습하는 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기출 분석이 된 상태에서 그런 내용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은 좀 실전 대비를 하는 것을 목표로 두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오답 노트나 개념 노트 다시 확인하시면서 자신이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여러분 수능 만점자들의 그럼 특별한 공부 습관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들은 어떻게 해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어떤 공부 습관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글이 좀 많은데요. 첫 번째는 2018학년도 수능 만점자 강현규 학생인데요. 자, 이 학생은 일단 공부 계획을 되게 잘 세웠어요. 그리고 하루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쵸? 약간 좀 싫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정도가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공부해서 만점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공부 계획서 쓰고 있나요? 여러분만의 플래너 있죠, 그렇죠? 정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걸 좋냐면, 뭐 보통 아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오늘 뭐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뭐 화학 공부, 뭐 8시부터 9시까지는 수학 공부. 뭐 보통 이렇게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가장 구체적으로 정량화해서 세우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뭐 7시부터 8시까지는 뭐 수능 특강 화학주 교재에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개념 정리, 그리고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몇 문항 문제 풀이, 오답 노트 작성, 이렇게 자세하게 좀 적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공부만 막 그렇게 미친 듯이 하지 않고 다른 과목과의 공부량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 계획을 못 지켰을 때 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구나. 그럼 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더 보충해야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계 지문 해석과 문제를 푸는 그 자체에 익숙함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은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뭐 이동 시간이나 뭐 쉬는 시간에 놀지 않고 정해놓은 거죠. 무조건 뭐 수학 문제 몇 문제 풀겠다. 또는 연계 지문 무조건 해석하겠다. 그걸 매일매일 습관화시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공부량을 최대로 늘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었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학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곧 방학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6평 이후에 방학이 다가오는데, 그 방학 기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학기 중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학습량을 하루째 다 공부했대요. 약간 좀 괴물같이 느낄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앞으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요. 대략적으로 수능까지 며칠 남았죠, 여러분? 170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해보시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달라진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과한 노력이 좀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민준호 학생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만점자예요. 이 학생들도. 이 학생은 어떻게 공부했냐면 똑같아요. 이제 공부량 계산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과 그 특별한 거는 과목별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잘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공부했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사실은 모든 공부법이 다 똑같진 않아요. 화학만의 특징이 있고요. 수학의 특징이 있잖아요. 영어의 특징이 있고. 각각의 과목에 따른 특징을 살려서 자기한테 가장 효율적 공부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나가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했다라고 얘기해 주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파이널 기간 동안에 수능 날의 동일 시간표로 공부했다, 컨디션을 조절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파이널 기간 가면 사실 뭐 수능 보기 한 달 전, 두 달 전 정도라 보시면 돼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수능 시간표대로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그 시험 시간표 있잖아요. 언어 영역 각각 그 시간표가 있죠. 그대로 시간 맞춰서 똑같이 모의고사 풀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도움이 되냐면 이미 수능 시험을 볼 때 그 상황에, 그 환경에 그 몸이 최적화될 수 있는 거죠. 익숙해지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서 자신의 컨디션을 좀 최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러한 노력까지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마지막 학생인데 신범희 학생은 얘는 2019학년도 수능 만점자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중요하게 말했던 부분이 뭐냐면 복습의 중요성. 내가 오늘 화학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공부했다는 거죠, 바로. 그때의 장점 뭐냐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겠지만 바로 복습을 할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금방 복습이 돼요. 근데 내가 오늘 화학 강의 들었는데 다음 주에 복습하려고 해. 그럼 어때요? 다시 인강 들어야 돼요.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쵸? 그럼 더 많은 시간 투자해서 다시 또 공부해야 돼요. 매우 비효율적이겠죠. 그 두 번째로는 강의를 듣다가 약간 이해 안 가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체크해 놨겠죠? 근데 바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을 때는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 내가 뭘 모르고 지나갔는지 기억도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제 지금은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이제 파이널 기간 가면 여러분들 되게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막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게 돼요. 아, 저 친구는 학기 초에는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지금 파이널 기간 되니까 나보다 점수 잘 나오네? 이러면서 뭔가 경쟁 의식이 들고 뭔가 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냥 본인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위치와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보시고 뭐가 부족한지를 채워나가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부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름방학이나 또 이제 파이널 기간 되면요. 많은 학생들이 또 유명하다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지는 학원까지 막 찾아서 강의를 듣게 돼요. 왜냐면 그 군중 심리라고 하죠. 쟤도 가니까 나도 들어야지. 보통 이런 거 많은데 그때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진짜 그 강의가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EBSI 사이트 안에서도 정말 좋은 강의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필요한 강의가 있다면 그것만 골라서 들으시고요. 지금은 최대한 시간을 아끼면서 자습의 시간을 최대한 늘리면서 공부하셔야 할 때예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다 드렸고요. 그럼 이제 EBS 사이트에 어떠한 좋은 컨텐츠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고3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렇게 쭉 강좌들이 나와 있어요. 사이트에 있으니까 여러분 쉽게 찾으셔서 각 시기별로 어떠한 강좌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6월 그 기출 분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탐 같은 경우에는 기출의 미래, 그죠? 약점 공략,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가 있고요. 그 문제풀이 넘어가면 이제 곧 오픈될 수능 완성 강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이널 기간 동안에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강좌들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또는 뭐 체크 포인트나 또는 만점 마무리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관련된 강좌들 소개해드리면 대표적인 강좌들인데 일단 내신 대비 강좌로는 뭐 EBS 수능 특강인데 사실은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이 따로 있습니다. 내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학교 시험 3주 완성, 그 중간 기말 예상 모의고사 이런 강좌들 필요하다면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수능 대비 강좌로는 그쵸? 수능 개념 다 아실 것 같아요. 수능 개념. 그리고 기출의 미래. 이 기출의 미래는 또 제가 진행을 했어요.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기출의 미래 교재의 장점도 아실 텐데 최근 것만 아니라 예전 관연도 거의 2014년도까지 쭉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거든요. 전문항 분석했으니까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최근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가 개강했으니까 남들보다 실전 대비를 빨리 하고 싶다면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베스트 강좌인데요. 얘는 이제 곧 나올 수능 완성 교재예요. 표지 귀엽죠, 여러분? 네. 이게 화학2 교재 표지인데 과탐 표지가 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곧 오픈될 거고, 네, 이제 수능 특강에 이어서 수능 완성이 곧 나올 것이다 라는 거. 네, 그리고 이어서 수시 대비 강좌가 있고요.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컨텐츠들인데 듀나 공감이라고 해서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왼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또 재밌는 선생님들만의 응원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쵸? 제 페이지인데
일단 Q&A 게시판이랑 수강호 게시판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고민이 있으면 학습법에 대해서도 남겨주시면요. 특별히 수강호 게시판은 제가 직접 다 댓글을 다니까 댓글 달았을 때 전체 아시고 네, 많이 궁금하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상담실 존재하고요. 그리고 오늘 진행된 입시 설명회를 또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강의를 찾아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또는 지난 영상들도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EBSI 들어가셔서 그쵸? 상단에 사이트 상단에 입시 학습 정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자료 같은 것들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메시지 하나 나누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SNS에 매우 유명한 글이죠, 그렇죠? 네, 서울대 의예과 수석 합격생의 이 학생이 수험생 시절에 썼던 글인데요. 오늘도 나는 독서실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를 한다. 웃기는 일이었다.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뭔가 마음에 딱 와닿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대략 수능이 17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그 시간 동안 만점자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처럼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후회 없는 시간들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듣느냐고 많이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